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공연을 하기 위해 방남하는 북한 예술단이요. 만경봉 92호라는 배를 이용해서 바닷길을 통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만경봉 92호. 북한이요. 지금까지 배 타고 온다는 얘기는 최근에 꺼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또 배를 타고 온다고 한 이유. 그 안에는 어떤 계산과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번 순서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정도를 저희가 예측을 해봤는데요. 북한이 갑자기 만경봉 92호를 꺼내든 이유. 첫 번째입니다. 우리 정부의 오이사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시키기 위한 시도다라고 예측을 해봤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김용곤 실장님. 네, 천안함 폭침 직후에 네. 우리 정부가 북한 배가 과거에는 여수와 제주도 사이에 지나갔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북한 배가 우리 해역에 못 들어온다라고 한 게 오이사 조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 북한 선박이나 북한 선박은 우리 항구에 전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조치를 내린 게 오이사 조치인데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만경봉 92호를 우리가 들이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오이사 조치를 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니까 그걸 노린 것이다. 네. 그러면 오이사 조치 해제를 하기 위한 북한의 노림수겠군요.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그거죠. 지금 여러 차례 좀 기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미 합의가 된 것이냐, 결국 네. 받아들일 것이냐. 정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오이사 조치를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북한의 이제 만경봉호를 아예 거부할 수는 없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큰 그렇죠. 문제가 다른 선박들은 거죠. 어떻게 할지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난감한 바로 그게 북한의 노림수인 거죠. 그래서.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만경봉 92호를 보내서 노리는 북한의 속내 보겠습니다. 유엔 제재를 피한 자급자족 시스템.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김정은이 김정일하고 조금 다른 게 네. 굉장히 나름대로 자존심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북한의 예술단이든 응원단이든 태권도 시범단이 와가지고 우리가 주는 밥 먹고 우리가 또 지불하는 호텔비를 다 자기네가 이제 그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 유엔 제재 결의안에 위반될 수도 있는 소지가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네. 위반 소지는 좀 적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얻어먹는다는 우리 국내 여론이 있으니까 아하.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예술단한테는 우리가 숙식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자존심을 세우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김종국 실장의 설명을 안철수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자존심 상해서 자꾸 얻어먹는다고 뭐라고 하니까 우리 거는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배를 갖고 왔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판문점으로 내려온다는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으로 오는 것, 또 무슨 CIQ로 오는 것 여러 가지 고려했는데 큰 선박을 그래도 태우고 내려오면서 또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북한이 어렵다더니 먹고 살만한 만하다 이런 과시용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노림수는 또 뭔지 보겠습니다. 예술단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조금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육상에 풀어놓는 것보다는 배 위에 가둬놓는 게 통제하기가 좀 쉽겠죠. 그렇죠. 응원단이나 다른 보다도 이제 예술단, 만수대 예술단, 삼지연 관원악단은 소위 김정은 위원장이 금싸라기처럼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몇십 년 키워낸 그야말로 영재들이란 말이죠. 바이올린을 하든 첼로를 하든.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나 북한으로 안 돌아갈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 사람들 하나로 묶는 게 좋다. 배에다 해서 딱 관문이 하나니까 거기다 딱 저녁에 집어넣은 다음에 관문만 닫으면 이건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을 대비한 통제 관리의 시스템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육로와 육로와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길도 열어서 뭔가 남북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다 뚫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평화기조석이라고 그냥 좋은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희 탑팀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예.
이제 금강산 관광 같은 걸 굉장히 원하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그게 이제 현금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미리 바닷길 같은 걸 뚫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그 대북 제재가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북한이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계속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중국을 흔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흔드는 게 더 쉬운 연결을 고릴 수 있는 거죠. 자, 한국도 이렇게 열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중국도 그럼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가장 큰 노림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또 면이 있군요. 남북 관계를 이렇게 남북 관계 그러니까 서로 남한 대표나 북한 대표나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망명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 사례가 전혀 없고 네. 처음부터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넘어올 때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네. 남조선 정부에서 절대 니들 안 받아주니까 네.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라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탈북하겠다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 가능성 전혀 없고 네.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오이소 요치 해제하고 마지막 부분에 평화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같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재 만경봉호를 타고 오는 이유 자체가 네.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과거에는 원산에서 남포로 갈 때 제주도 남쪽으로 돌아갔었어요. 네. 돌아갔는데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오이소 전에는 그 사이에는 바로 여수하고 제주도 사이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항로가 짧아져가지고 기름값이 덜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기름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것 좀 다시 허락해달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경공고가 오르는 것이 바로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운 노선을 하나 좀 뚫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진다면 우리 해군 구축함이 북한의 조그마한 하물선을 지나갈 때만 따라다니게 됩니다. 상당히 귀찮아지겠군요. 자, 그런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경봉 92호 그 배, 북한 사람들이 갖고 오는 배의 시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 소장님, 예. 이 보니까요, 이거 겉모양이 조금 칙칙해 보인다고 무시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객실, 매점, 영화관, 목욕탕, 우리가 알고 있는 페리오의 시설들은 그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이즈만 작을 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요? 보통 북한에서는 저 배가 7층짜리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층이 맞나요? 이게 7층이 네.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다, 지하까지 있어서 합치면 7층이 되네요. 7층이고 거기에는 목욕탕에다가 무슨 영화관에다가 심지어 오락실이 저게 노래방입니다. 노래방까지 있고 또 1인 1실 독방에다가 2인 1실, 3인 1실 여러 가지 다양한 룸들이 다 돼 있고 간에 텔레비전 시설까지 다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소수가 탈 수 있는 배지만은 북한 내에서는 최고의 북한판 호화 유람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판 초호화 유람선 만경봉 92호를 타고 오는 북한의 예술단. 글쎄요. 저희가 네 가지 이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북한의 속내 대충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종봉 실장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자,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김영남 단장이 누구와 함께 과연 우리나라에 올지도 큰 관심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남은 3명의 단원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누가 올지도 모르고요. 통보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밤늦게 통보를 하더라도 싫다는 얘기 못하고 그런 상황 아닌가. 조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평창올림픽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참고 인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김영남 이외에 누가 와야지 북한 핵 문제까지 거론할 그런 상대라고 보십니까?
김정은이 아니고 예. 김정은을 제외하고 그 문제를 우리와 대화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리고 대화 내용을 가감없이 김정은한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북한 권력 구조에서는 최용해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처음부터 단장을 최용해가 맡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고 지금 김영남 위원장이 단장으로 통보가 됐지만 단원 대표단 중에 최용해가 포함되면 그 사람과 더불어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화가 이 남북 간만의 대화가 아니고 예. 적어도 핵 문제가 대화의 소재가 된다면 지금 바로 그 시기에 와 있을 펜스 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계도 맞습니다. 바로 되기 때문에 예. 지금 펜스 부통령이 우연하게라도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에서 최용해가 막상 내려왔다. 이거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도 뭐 그렇다면 굳이 최용해까지 보낼 필요 있겠는가?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능성은 현성월 씨가 와서 사실은 막 판을 흔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 흔들어도 보통 흔든 게 아니었죠, 사실. 만약에 예. 김정은이 정말 결단을 내려서 김여정 씨를 내려보낸다면 자기 평창올림픽 전반이 완전히 흔들릴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지금 북한은 어차피 전 세계에 자신을 선전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 예. 저는 그것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카드라서 김정은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면 아예 김여정을 내려보내시오 예. 라고 하는 요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예. 드네요. 예, 박 교수님. 일단은 북한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밤 10시 넘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북한을 그래도 약간 부드럽게 보는 학자 중에 하나인데 예. 제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그것은 좀 예의가 아니다 보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족에 불과합니다만은 저는 북한에서 이번에 내민 김영남 카드는 최상의 카드라고 보고 우리한테도 나쁜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북한은 이제 다 알다시피 당 먼저고 그다음에 국가이기 때문에 당 국가라기 때문에 지금 헌법상 대통령이 해당되는 혹은 국회의장이 해당되는 김영남은 형식적일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과거에 2000년에 6.15 때 남북정상회 만날 때 과연 누구를 만나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약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김정일을 만나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김영남을 만나냐. 아무리 형식적이라도 그 형식적인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2인자란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1인자와 2인자가 거리가 너무나 크고 최영의 2인자 해봤자 그렇네. 그리고 2인자가 또 수시로 바뀌어버리고 그게 무슨 2인자랍니까? 어쩌면 정상적인 형식적일지라도 정상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왔다라는 것은 김영남 카드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는 북한이 오히려 그 카드를 잘 활용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통령도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분명히 2인자지만 대통령의 문제가 생겼을 때 힘이 있는 것이지 영원한 일종의 대통령의 지실 반산에 불과하거든요. 부통령도. 그 두 사람이 들어온 것은 그래도 그 나라의 국가 질서에서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노린 것은 평창 올림픽에서 뭔가 그 정상적인 그 외교가 펼쳐지는 거. 북한도 예. 좀 정상화되고 그래서 이 전쟁터라든가 교정단체, 전쟁이 곧 일어날 지역 같은 곳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평화올림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국의 정상들, 저는 북한을 포함해서 김영남 위원장이 온 것은 그런 의미를 좀 또 상승시켜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고요. 예. 방금 우리 앵커께서 이제 북핵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북핵 올림픽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보는 게 예. 아니 물론 북핵은 비핵화돼야 되죠. 그런데 그 씨앗을 처음 사과나무를 지금 씻는 건데 갑자기 사과를 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씨앗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네요. 여기서 어떤 해결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정파적인 입장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김영남 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해서 오는 것은 북한을 봤을 때 굉장히 최상의 카드를 우리한테 보냈고
우리한테도 나쁜 카드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펜스 미 부통령, 김영남, 그리고 아베 총리, 대한민국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많은 이제 국가 지도자들이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에 함께 하게 되는데, 불과 이제 사흘 앞으로 남았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 긴장이 정말 완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성국 박사, 박상철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라도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에서 최용해가 막상 내려왔다. 이거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도 뭐 그렇다면 굳이 최용해까지 보낼 필요 있겠는가?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능성은 현성월 씨가 와서 사실은 막 판을 흔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 흔들어도 보통 흔든 게 아니었죠, 사실. 만약에 예. 김정은이 정말 결단을 내려서 김여정 씨를 내려보낸다면 자기 평창 친동생을. 올림픽 전반이 완전히 흔들릴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지금 북한은 어차피 전 세계에 자신을 선전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 예. 저는 그것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카드라서 김정은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면 아예 김여정을 내려보내셔 예. 라고 하는 요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예. 드네요. 예, 박 교수님. 일단은 북한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밤 10시 넘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북한을 그래도 약간 부드럽게 보는 학자 중에 하나인데 예. 제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그것은 좀 예의가 아니다 보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족에 불과합니다만은 저는 북한에서 이번에 내민 김영남 카드는 최상의 카드라고 보고 우리한테도 나쁜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북한은 이제 다 알다시피 당 먼저고 그다음에 국가이기 때문에 당 국가라기 때문에 지금 헌법상 대통령이 해당되는 혹은 국회의장이 해당되는 김영남은 형식적일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과거에 2000년에 6.15 때 남북 정상회 만날 때 과연 누구를 만나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약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김정일을 만나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김영남을 만나냐. 아무리 형식적이라도 그 형식적인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2인자란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1인자와 2인자가 거리가 너무나 크고 최영의 2인자 해봤자 그렇네. 그리고 2인자가 또 수시로 바뀌어버리고 그게 무슨 2인자랍니까? 어쩌면 정상적인 형식적일지라도 정상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왔다라는 것은 김영남 카드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는 북한이 오히려 그 카드를 잘 활용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통령도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분명히 2인자지만 대통령의 문제가 생겼을 때 힘이 있는 것이지 영원한 일종의 대통령의 지실 반산에 불과하거든요. 부통령도. 그 두 사람이 들어온 것은 그래도 연결 고릴 수 있는 거죠. 자, 한국도 이렇게 열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중국도 그럼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약간 노림수를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또 면이 있군요. 남북 관계를 이렇게 남북 관계 그러니까 서로 남한 대표나 북한 대표나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망명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 사례가 전혀 없고 네. 처음부터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넘을 때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네. 남조선 정부에서 절대 니들 안 받아주니까 네.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라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탈북하겠다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 가능성 전혀 없고 네.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오이소 요치 해제하고 마지막 부분에 평화기를 조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같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재 만병공호를 타고 오는 이유 자체가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과거에는 원산에서 남포로 갈 때 제주도 남쪽으로 돌아갔었어요. 네. 돌아갔는데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오이소 전에는 그 사이에는 바로 여수하고 제주도 사이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항로가 짧아져가지고 기름값이 덜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기름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것 좀 다시 허락해달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경공고가 오르는 것이 바로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운 노선을 하나 좀 뚫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진다면 우리 해군 구축함이 북한의 조그마한 하물선을 지나갈 때만 따라다니게 됩니다. 상당히 귀찮아지겠군요. 자, 그런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경봉 92호 그 배, 북한 사람들이 갖고 오는 배의 시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 소장님, 예. 이 보니까요
이거 겉모양이 조금 칙칙해 보인다고 무시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객실, 뭐 매점, 영화관, 목욕탕, 우리가 알고 있는 페리오의 시설들은 그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이즈만 작을 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그래요? 보통 북한에서는 저 배가 7층짜리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층이 맞나요? 이게 7층이 네.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하까지 있어서 합치면 7층이 되네요. 7층이고 거기에는 뭐 목욕탕에다가 무슨 영화관에다가 심지어 오락실이 저게 노래방입니다. 노래방까지 있고 또 1인 1실 독방에다가 2인 1실, 3인 1실 여러 가지 다양한 룸들이 다 돼 있고 그 안에 텔레비전 시설까지 다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소수가 탈 수 있는 배지만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공연을 하기 위해 방남하는 북한 예술단이요. 만경봉 92호라는 배를 이용해서 바닷길을 통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만경봉 92호. 북한이요. 지금까지 배 타고 온다는 얘기는 최근에 꺼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또 배를 타고 온다고 한 이유. 그 안에는 어떤 계산과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번 순서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정도를 저희가 예측을 해봤는데요. 북한이 갑자기 만경봉 92호를 꺼내든 이유 첫 번째입니다. 우리 정부의 오이사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시키기 위한 시도다라고 예측을 해봤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김용곤 실장님? 네, 그 천안함 폭침 직후에 네. 우리 정부가 북한 배가 과거에는 여수와 제주도 사이에 지나갔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북한 배가 우리 해역에 못 들어온다라고 한 게 오이사 조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 북한 선박이나 북한 선박은 우리 항구에 전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조치를 내린 게 오이사 조치인데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만경봉 92호를 우리가 들이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오이사 조치를 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니까 그걸 노린 것이다. 네. 그러면 오이사 조치 해제를 하기 위한 북한의 노림수겠군요.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그거죠. 지금 여러 차례 좀 기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미 합의가 된 것이냐, 결국 네. 받아들일 것이냐. 정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오이사 조치를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제 만경봉호를 아예 거부할 수는 없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큰 그렇죠. 문제가 다른 시작하는 선박들은 거죠. 어떻게 할지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난감한 바로 그게 북한의 노림수인 거죠. 그래서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만경봉 92호를 보내서 노리는 북한의 속내 보겠습니다. 유엔 제재를 피한 자급자족 시스템.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김정은이 김정일하고 조금 다른 게 네. 굉장히 나름대로 좀 뭐랄까 자존심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북한의 뭐 예술단이든 응원단이든 뭐 태권도 시범단이 와가지고 우리가 주는 밥 먹고 우리가 또 지불하는 호텔비를 다 자기네가 이제 그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 유엔 제재 결의안에 위반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돈을 뭐 안 주기 때문에 네. 뭐 위반 소지는 뭐 좀 적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얻어먹는다는 우리 국내 여론이 있으니까 아하.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예술단한테는 우리가 숙식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자존심을 세우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김종국 실장의 설명을 안철수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자존심 상해서 자꾸 얻어먹는다고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거는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배를 갖고 왔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판문점으로 내려온다는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으로 오는 것 또 무슨 CIQ로 오는 것 여러 가지 고려했는데 큰 선박을 그래도 태우고 내려오면서 또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북한이 뭐 어렵다더니 먹고 살만한 만하다 이런 과시용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노림수는 또 뭔지 보겠습니다. 예술단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조금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육상에 풀어놓는 것보다는 배 위에 가둬놓는 게 통제하기가 좀 쉽겠죠. 그렇죠. 응원단이나 뭐 다른 보다도 이제 예술단 이 삼지연 만수대 예술단 삼지연 관원악단은 소위 김정은 위원장이 금싸라기처럼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몇십 년 키워낸
그야말로 영재들이란 말이죠. 바이올린을 하든 첼로를 하든.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뭐 마음을 바꿔서 나 북한으로 안 돌아갈래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 사람들 하나로 묶는 게 좋다. 배에다 해서 딱 관문이 하나니까 거기다 딱 저녁에 집어넣은 다음에 관문만 닫으면 이건 뭐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을 대비한 통제 관리의 시스템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육로와 바닷길, 육로와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길도 열어서 뭔가 남북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다 뚫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평화기류 조성이라고 그냥 좋은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희 탑10 중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예. 금강산 관광 같은 걸 원하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그게 이제 현금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미리 바닷길 같은 걸 뚫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그 대북 제재가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북한이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계속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중국을 흔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흔드는 게 더 쉬운. 북한 내에서는 최고의 북한판 호화 유람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판 초호화 유람선 만경봉 92호를 타고 오는 북한의 예술단. 글쎄요. 저희가 네 가지 이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북한의 속내 대충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종봉 실장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자,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김영남 단장이 누구와 함께 과연 우리나라에 올지도 큰 관심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남은 3명의 단원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누가 올지도 모르고요. 통보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밤늦게 통보를 하더라도 싫다는 얘기 못하고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조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평창올림픽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참고 인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김영남 이외에 누가 와야지 뭐 북한 핵 문제까지 거론할 그런 상대라고 보십니까? 김정은이 아니고 예. 김정은을 제외하고 그 문제를 우리와 대화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리고 대화 내용을 가감없이 김정은한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북한 권력 구조에서는 최용해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처음부터 단장을 최용해가 맡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고 지금 김영남 위원장이 단장으로 통보가 됐지만 단원, 대표단 중에 최용해가 포함되면 그 사람과 더불어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화가 이 남북 간만의 대화가 아니고 적어도 핵 문제가 대화의 소재가 된다면 지금 바로 그 시기에 와 있을 펜스 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계도 맞습니다. 바로 되기 때문에 예. 지금 펜스 부통령이 우연하게